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지난달까지는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금융시장이 최근에 들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를 보이면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최소 5.5%에서 6%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올 하반기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는 이달 2월에 들어서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경기 침체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시장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얼어붙고 있다라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금융시장이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좀 낙관적 분위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연방준비제도 매파 위원들의 잇따른 그 강경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점차 금리 인상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뭐 당장 3월부터라도 동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이제는 당분간은 계속 금리 인상으로 간다는 그런 좀 예측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각종 경제 수치가 좋게 나왔죠. 뭐 고용 지표라든가 그런 것 등이 좋게 나오면서 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었고 자칫하면 또 이 좋은 분위기 속에 소비가 또 많이 이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이 그 상승폭이 커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 강경파들은 금리 인상을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다. 또 늦출 때도 아니다. 지금은 계속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시장이 위축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도 지금 하락세로 또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연준의 강경파 인사들의 강경한 발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방준비제도 내 매파 인사 중에 한 명이죠. 네. 일주일 전이었던 지난 목요일 기자들과 만나서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빅스텝은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거죠. 네. 1월 FOMC에서 0.5%포인트 인상을 유지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경제적 사실들을 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5%를 넘어야 한다는 자신의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 약간 지금 못 미치는 기준금리 보이고 있는데 이걸 5% 넘길 때까지 계속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3월 FOMC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3월 FOMC 때 0.5%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수 있다는지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 연준에서 가장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죠. 가장 강경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역시 지난 목요일 일주일 전에 어떤 행사에 참석했다가 취재진들을 만나서 금리 관련해서 발언했습니다. 자신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면 지난달 FOMC에서 0.5%포인트를 올리자고 했을 것이다. 지난달에 그 0.25%포인트만 올렸잖아요. 예. 자기가 투표권이 있었으면 자기는 그때 분명히 0.5%포인트 빅 스텝을 밟아야 한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괜히 뭐 0.25%포인트 올리거나 뭐 동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아직은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서 기준금리 수준을 5.375%까지는 올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최소한 0.5%포인트는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올려야 한다면 빨리 올리는 게 늦게 올리는 것보다는 낫다. 이게 그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다음 달 그 3월 FOMC에서 0.5%포인트 인상을 지지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서 이제 0.5%포인트로 다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준 강경파 인사들이 이 목소리를 좀 강경하게 내니까 시장도 어느 정도는 좀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 시간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이 좀 더 계속될 수 있다는 발언만 해도 시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 뭐 제롬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금리 인상은 사실상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만 해도 좀 영혼이 없는 발언. 연준 의장으로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였는데 이후에 각종 그 경제 관련 수치들이 좋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뭐 경기가 좋다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소비가 죽지 않았다. 계속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긴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강경파들이 하는 주장을 시장도 이제는 그렇게 연준을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런 쪽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상당히 좀 그 비관적인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지난 1월 FOMC에서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을 했죠.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발언하면서 사실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빠르면 3월부터 동결에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예측도 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장밋빛 전망 등이 그랬었죠. 나왔는데 이게 지금 다 물거품이 되는 느낌입니다. 경기 지표가 너무 잘 나오고 있고요. 매파 인사들의 강경 발언이 더해지면서 이제는 금융시장에서도 금리는 계속 인상될 것 같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기준 금리가 6%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극단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그 대부분 언론들이 5%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원의 중재는 5.375%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5%에서 한 5.5%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6%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에서 그 페드 와치를 내놓잖아요.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이제 와치하는 페드 와치를 항상 발표하는데 여기 보면 금리 선물 시장 7월 기준금리 6% 확률이 지금 4%로 전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7월 정도 가면 기준금리가 6%까지 올라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망이 4%인데 물론 4%라는 전망은 굉장히 낮은 전망이지만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6% 전망이 제로였습니다. 제로. 당연히 없죠. 5%도 가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5.5%도 거의 그렇게까지 안 올릴 것 같다는 예상이 많았는데 6% 당연히 제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6% 전망이 4%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6%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 들어서 기준금리가 6%에 이를 때까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0.5%포인트 올리면 당장 5%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는데 그러면 뭐 그다음에 5% 넘었으니까 스탑할 거냐. 지금 연준의 분위기는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간다 그러면 6%까지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달 3월 FOMC에서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15일에 12.2%에서 어제 24%로 2배가량 뛰었습니다. 2배. 일주일 만에 2배가량 뛰었으니까 이게 점점 기준금리가 높아진다는 쪽으로 예측이 지금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지금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후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기대가 이제는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들어요. 거죠. 네,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돌아가는 상황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연준이 마냥 강경하게만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동결하고 상반기에는 동결하고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이제 금리 인하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경기 지표가 잘 나와도 너무 잘 나오는 거.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비해서 미국 경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오히려 금리 인상에는 지금 그러니까 시장 쪽이 바라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기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최종 금리가 6%까지 이룰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시장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세계 경제 얘기하셨는데 네. 세계 경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세계 경제 상황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방 주요 경제국 그 경제 활동이 이달 들어서 2월 들어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년째잖아요. 네. 내일이면 딱 2년인데 세계 경제의
상당히 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제 전문지들이 2월에 미국, 영국, 유로존 20개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동이 늘어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했는데요. 네, 뭐 미국에서도 지금 뭐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이제 예측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 뭐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동이 활발하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고무적인 거예요. 네, 고무적인 거죠.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가 제조업과 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이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 업체들이 요즘 상황이 좋은데 가장 큰 이유는 공급망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고 뭐 이럴 때 공급망이 꽉 막히면서 굉장히 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면서 원자재 가격, 부품 가격 등이 지난 2020년 가을 이후 상승폭이 가장 줄어들었습니다. 적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소되고 있고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물론 아직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죠. 임금 상승세.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다 보니까 임금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금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업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 결과 글로벌 침체 리스크 올해 들어 사실 2023년 시작될 때만 해도 올해 그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세계적인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그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로 봐도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확실히 반등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치로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갑자기 뛰어오르면서 경제의 어떤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는데요. 미국 경제는 그래서 상반기에 독일은 마지막 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과 가계의 체감 지수가 좋아지고 있고요. 유럽 경우에는 날씨도 도와주고 있죠. 원래 유럽이 굉장히 겨울에 추운 곳인데 지금 겨울이 상당히 따뜻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소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에너지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지금 계기가 됐습니다. 또 연준의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 지난 1월 일자리가 지난 7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강력한 긴축을 1년 내내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다고 계속 경고의 말이 있었는데 경기 침체는커녕 그래도 계속 경기는 지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작년 여름에 고점을 찍은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내려가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니까 근로자들의 임금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는 건 연준의 금리 인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악재라고 할 수 있지만 근로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는다는 건 근로자들이 일할 때는 근로자지만 일이 끝나면 소비자가 되잖아요. 소비 여력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경기는 활발히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달 미국의 유통 판매가 그 전달보다 3%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뭐 세계 경제가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변수죠. 네, 경제라는 게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더라도 그게 갑자기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큰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역시 연준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두 가지죠.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얼마나 가파르게 또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여기에 큰 변수가 하나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이냐 이게 역시 큰 변수입니다. 연준은 지금 그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걸 최우선의 목표로 지금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계속 경제를 망가뜨려야 된다. 이 얘기 말씀드렸는데 미국 경제가 아무리 세게 압박을 가해도 망가지기는커녕 계속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아직도 멀었구나. 이 미국 경제가 망가졌다는 신호가 나오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계속 망가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저항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가하는 압박 정도로는 안 되는 듯한 느낌인데 어찌됐건 그래서 연준이 당분간 계속 빅스텝을 밟으면서 좀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또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이게 큰 변수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뒤로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로 후원하는 미국도
지금 뭐 이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세계의 에너지 가격, 뭐 곡물 가격 이런 것 등이 또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참 이 연준의 기준금리 어디까지 갈지 또 전쟁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